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가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드리는 뉴스 뷔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애플이 오픈 AI를 영업 비밀로 고소한 소식과 메타의 자체, AI 칩, 첫날 13% 급등한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대비부터 4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 연준, 반도체 호재에도 미분양이 쌓인 평택, 그리고 카타르 아버지 에미르의 별세와 미군의 이란 타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테크탭입니다. 오늘은 AI 경쟁이 모델을 넘어 법정과 반도체로 번지는 국면입니다. 오픈 AI를 영업 비밀로 고소한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려 자체 칩을 만드는 메타를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를 상대로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오픈 AI를 상대로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는 한때 시리 등에서 협력을 논의했지만 인재 이동과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두고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이 소송은 최근 테크크런치 AI 섹션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 1위에 올랐습니다. 빅테크 사이 AI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직 과정의 기술 유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에게 이 소송은 방어적 성격과 협상 지렛대의 성격을 동시에 띱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법원이 이인재 이동과 경업금지 관행의 새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제소로 빅테크 AI 인재 이동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며 관련 채용과 계약 관행이 2026년 하반기부터 위축될 수 있습니다. 메타가 자체 설계한 신형 AI 칩을 오는 9월부터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가 자체 설계한 신형 AI 칩을 9월부터 양산합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메타 칩 72개가 하나의 렉스케일 구성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GPU 의존도를 낮추고 데이터 센터 비용을 절감하려는 자체 실리콘 전략의 일환입니다. 같은 주 메타는 AI 코딩 도구와 이미지 생성기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 GPU의 가격과 공급 부담이 커지자 빅테크들이 맞춤형 반도체 ASIC 개발로 활로를 찾고 있으며 메타의 9월 양산은 그 대표 사례입니다. 이른두 칩 렉스케일 구성은 대규모 AI 학습을 겨냥한 것으로 성공하면 인프라 원가 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메타의 9월 자체 칩 양산으로 엔비디아 의존도가 낮아지며 데이터 센터 원가 경쟁이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바이브 코딩 스타트업 러버블이 기업 가치를 132억 달러로 2배 끌어올리는 투자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 그리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결별설이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경제 탭입니다. AI 반도체 랠리와 중동 리스크가 줄다리기 하는 국면입니다. 첫날 13% 급등한 SK 하이닉스 상장, 강보합을 이어간 뉴욕 증시, 그리고 4번 연속 동결한 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65억 달러를 조달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 상장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대비 첫날 약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65억 달러를 조달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 상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주식의탁 증서는 주당 149달러에 책정됐고 나스닥 대비 첫날 170달러에 개장해 약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I 가속기의 필수인 HBM의 지배적 공급자로 시장 점유율 50에서 55%를 차지합니다. AI 붐의 병목이 GPU 연산에서 HBM 메모리 공급으로 이동하면서 SK 하이닉스의 몸값과 전략적 위상이 급등했습니다. 265억 달러 조달과 첫날 13% 급등은 투자자들이 HBM을 AI 인프라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으로 재평가했음을 방증합니다. SK 하이닉스의 265억 불 상장으로 HBM 공급자의 협상력이 커지며 2027년 이후 미국 내 팹 투자와 메모리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7월 10일 종가 기준 뉴욕 증시가 AI 기대의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7,575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0.42% 오른 7,575에 마감했고 나스닥은 0.29% 오른 26,281, 다우존스는 0.29% 오른 5만 2,637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의 미국 대비를 앞두고 AI 전망에 집중하며 미국과 이란 긴장 우려를 상쇄했습니다. 증시 상승 동력이 AI와 반도체 섹터에 집중되면서 지수는 소수 대형주 실적에 좌우되는 구조가 뚜렷합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자극해 상승폭을 제한하는 반대 힘으로 작동합니다.
AI 주쏠림으로 미국 증시의 지수 방향이 소수 종목에 좌우되며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조정 폭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75%로 유지하며 4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75%로 유지하며 4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PCE 물가는 3.6%, 근원 PCE는 3.3%로 목표치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정책 초점이 고용에서 물가로 완전히 뒤집혔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등 공급 충격이 물가를 밀어올리면서 연준은 인하보다 동결과 긴축 편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내 인하 기대가 후퇴한 것은 성장세가 견조해 굳이 완화에 나설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확정되면 채권과 부동산,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커집니다.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이어지며 미국과 글로벌 자산시장의 밸류에이션 압박이 하반기 내내 지속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연준이 7월 회의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깜짝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2026년 HBM 물량을 이미 완판해 공급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부동산 탭입니다. 규제와 공급 절벽이 동시에 시장을 흔듭니다. 갭 투자를 막은 동탄 기흥구리, 삼중 규제, 반도체 호재에도 미분양이 쌓인 평택, 그리고 30여 년 만에 가장 적은 서울 입주 물량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7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대출을 조였습니다. 국토부가 6월 29일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고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세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지정했습니다. 지정 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 비율은 70%에서 40%로 축소됐습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과 실거주, 거래 허가를 한꺼번에 묶는 3중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LTV를 40%로 낮추고 갭 투자를 차단한 것은 유동성 유입 경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급감하겠지만 풍선 효과로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갈 가능성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3중 규제로 동탄과 기흥, 구리의 갭 투자 수요가 차단되며 7월부터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반 반도체 산업 거점 확대가 지방 부동산의 새 변수로 떠올랐지만 평택은 삼성 반도체 특수에도 미분양이 크게 쌓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반도체 산업 거점 확대가 지방 부동산의 새 변수로 떠올랐지만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평택은 삼성 반도체 특수에도 과도한 주택 공급과 교통, 자족 여건 한계로 미분양이 크게 쌓인 반면 용인과 화성은 공급과 입지의 균형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산업단지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투자 집행, 인프라 확충이 동반될 때 본격 반응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개발 호재가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직결되지 않고 공급 과잉과 인프라 시차라는 현실이 지역별 명암을 가릅니다. 평택의 미분양 누적은 호재가 곧 상승이라는 단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산업 경쟁력 기반의 중장기 입지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호재의 부동산 효과가 지역별로 갈리며 평택 미분양은 개발 호재만 믿는 투자에 하반기 내내 경고음을 냅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3,0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3,000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울의 입주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과 재건축, 재개발 지연이 겹치며 서울의 신규 공급이 구조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사상 최저는 전월세와 매매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해 규제로 수요를 눌러도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는 배경이 됩니다. 인허가와 착공까지 동반 감소한 만큼 이 공급 절벽은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입주 물량 사상 최저로 전월세와 매매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커지며 공급 절벽은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주거비 부담을 키웁니다. 부동산 관련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한 시기에 오히려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논쟁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규제 시행 직전 막판 매수세가 몰렸다는 관측이 도는데 모두 미확인입니다. 국제탭입니다. 한 시대를 상징하던 인물의 퇴장과 지정학 긴장이 겹쳤습니다. 카타르를 부국으로 키운 아버지 에미르의 별세, 미군의 이란 타격, 그리고 미주리 홍수 구조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를 통치한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 전 에미르가 74살로 별세했습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를 통치한 셰이크 하마드 전 에미르가 74살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기반으로 카타르를 세계적 에너지 강국이자 외교 허브로 변모시킨 인물입니다. 알자지라 방송 설립과 2022년 월드컵 유치 등 국가 위상을 끌어올린 프로젝트를 설계했고 2013년 아들 타밈에게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한 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를 에너지와 외교 강국으로 키운 설계자의 퇴장은 걸프 지역 리더십의 세대 교체를 상징합니다. 그의 유산인 LNG 수출과 중재 외교는 현 타밈 체제에서도 카타르 국력의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별세 자체가 정책 급변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중동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카타르의 중재자 역할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릴 전망입니다. 카타르 국가 도약을 설계한 전 에미르의 별세로 중동 긴장 국면에서 카타르의 중재 외교 지속성과 계승 안정성에 국제 관심이 쏠립니다. 미군이 야간에 이란 안에 표적 140곳을 타격했고 이란은 걸프 지역으로 맞대응하며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미군은 야간에 이란 안에 표적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요르단과 다른 걸프 국가 방향으로 발사하며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적대 행위가 재점화되며 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고 이 긴장은 같은 기간 뉴욕 증시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갈등이 대규모 상호 타격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 리스크는 유가를 밀어올려 각국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에 직접 파급되는 경로를 갖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져 2026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타격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며 중동 확전 우려가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남습니다. 미 육군 주방위군 블랙호크 헬기가 미주리주에서 홍수로 고립된 캠프 참가자와 직원 202명을 공수 구조했습니다. 미 육군 주방위군 블랙호크 헬기가 미주리주 레이놀즈 카운티의 한 캠프에서 참가자와 직원 202명을 공수 구조했습니다. 홍수가 이들을 고립시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홍수로 390건이 넘는 추가 구조 작업이 촉발됐고 극한 간구가 잦아지면서 미국 내륙의 여름철 재해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여름 캠프장이 대규모 구조 현장으로 바뀐 것은 극한 기상의 일상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0명 이상의 헬기 공수 구조는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이 기후 위기 앞에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극한 간구 빈발은 향후 미국 지방정부의 방제, 인프라 투자와 안전기준 강화 논의를 촉발할 전망입니다. 미주리 폭우로 202명이 헬기로 구조되며 극한 간구 빈발이 미국 지방정부의 방제와 안전기준 강화 논의를 앞당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의원의 입원 배경에 어린 시절 소아마비 후유증이 작용했다는 보도, 그리고 토론토 축제 총격의 배후에 조직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